안녕하십니까.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제도 설명회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김민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현장 설명회와 함께 유튜브 OK 채널에서 라이브로 함께 진행이 됩니다. 직접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실시간 라이브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제도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설명회 진행에 앞서 설명회 진행 순서에 대해 먼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받으신 책자 제일 첫 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번 설명회는 신기술 인증제도 그리고 신제품 인증제도에 대해 각 담당자의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이 진행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제도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이현숙 팀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수와 함께 이현숙 팀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팀의 이현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책자에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참석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오늘 불참하게 돼서 너무 죄송하고요. 이에 대한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신 저희가 오늘 나오는 제언들이라든지 질의에 대한 부분은 잘 정리해서 나중에 국표원에 전달드려서 제도의 개선이라든지 앞으로 더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른 시간인데도 많은 분들이 신기술, 신제품 인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인사 말씀 이후에는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신기술, 신제품에 대한 인증을 잘 설명해 주실 테니까 잘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질의응답 시간에 궁금하셨던 부분들 모두 오늘 해소하시고 귀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인사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따뜻한 말씀해 주신 우리 이현숙 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신기술 인증 평가를 담당하고 계시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박희윤 담당자님께서 신기술 인증 제도에 대해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박수와 함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기술 신제품 인증제도 안내 설명회 첫 번째 발표를 맡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박희윤입니다. 네, 회의 자료, 이제 발표 자료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화면 같이 봐주시고, 아니시면 지금 이제 가지고 계신 발표 자료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목차는 저희가 인증제도에 대한 개요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신기술, 신제품 제도에 대한 비교를 시작으로 해서 저희 신기술 인증과 신제품 인증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인증제도 개요입니다. 네, 여러분께서 사실 많은 인증제도를 좀 알고 계실 텐데요. 인증제도는 크게 좀 세 가지로 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제인증 제도로서 이제 개별법에 따라서 인증 취득이 의무화가 필요한 인증이며 안전이 중요하신 뭐 전기라던가 가스, 소방용품 등의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실 때 꼭 취득해야 하는 인증 제도입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대표적으로는 뭐 KC 인증 같은 제도가 있으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임의 인증 제도입니다. 특정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서 관련 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제도로서 오늘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신기술 인증 제도라든가 신제품 인증 제도를 포함해서 저희 녹색 인증, KS 인증 등 여러 인증 제도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민간 인증 제도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강제 인증 제도, 임의 인증 등과 구분해서 사실 관련 법이 존재하진 않지만 민간 기관의 수익 사업으로 운영되고 대표적으로 이제 K마크 인증이라던가 혹은 공기청정기 마크 인증 제도가 있고 제도를 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일 설명회에 참석하신 분들 아마 저희 신기술 인증, 신제품 인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임인증 제도 중에서 대표적인 저희 신기술 인증 제도와 신제품 인증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신기술 인증 신제품 인증 제도에 대한 목적은 이제 신기술 적용 제품을 좀 발굴하고 평가해서 정부가 인증함으로써 인증 제품의 초기 판로 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이제 성장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데 좀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신기술 신제품을 좀 발굴하고 공공구매를 좀 촉진함으로써 동시에 신기술 제품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 구축에 좀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목적에 부합해서 결국에는 이제 기술 개발 그리고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신데요. R&D 투자를 통해서 신기술과 신제품을 좀 개발하시고 그리고 인증을 취득함으로써 판로 지원을 통해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신다고 그 결과로 인해서 다시 자연스럽게 R&D 투자에 다시 투입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을 한다면 저희 이제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제도 연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2006년까지는 사실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NT 인증이라던가 KT 인증이라던가 뭐 IT 인증 여러 부처에서 독립적으로 좀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런 별도의 인증을 2006년 기준으로 저희가 신기술 인증, NET 인증, 신제품 인증, NEP 인증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저희가 부처 통합 개편을 통해서 여러 부처에서 좀 분리된 이후에 2013년 부처 개편을 통해서 국가기술표준원에서 해당 NET 인증제도, NEP 인증제도를 주관하여서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많은 분들 관심이 있으신 게 왜 신기술 인증, 신제품 인증이 좀 필요하신가를 좀 알아보고 제도에 대한 목적인 이런 기업의 초기 시장 이제 진출 기반 조성 중에서 구매 지원 인증 제도를 좀 비교를 해볼 텐데요. 뭐 임의 인증 제도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신기술 인증, 신제품 인증, 뭐 녹색 인증 여러 인증 제도가 있을 텐데 국가기술 표준원에서 이제 주관하는 NET, NEP 인증 제도에서 가장 큰 혜택이 있으십니다.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바로 20% 의무 구매이시죠. 의무 구매에 대한 혜택은 추후에 저희 신제품 인증에 한번 좀 설명 들으시면서 상세하게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이제 두 번째 챕터이고요. NET 인증, NEP 인증에 대한 제도 비교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사실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이게 NET 인증 제도와 NEP 인증 제도에 대한 좀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많이 여쭤보시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저희 신기술 NET 인증 제도는 기술 인증이세요. 제품 인증이 아니고 기술 인증임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반대로 신제품 인증 같은 경우에는 제품 인증이신 거죠. NET 인증 제도는 제품의 판매 전에 그러니까 상용화 전에 독창적인 신기술로 선진국 수준 이상의 우수한 기술에 대해서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면 신제품 인증 같은 경우에는 제품의 판매 후 신기술이 구현된 제품에 대해서 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좀 팁을 드리면 NET 인증 제도는 제품의 성능 입증 이전에 독창적인 신기술의 원리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는 게 중요하신 거고요. NEP 인증 제도는 제품의 성능, 혁신성, 차별성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입증하시는 게 중요하신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후에 대한 강조될 부분은 저희가 제도 소개 과정에서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NET, NEP 인증 절차인데 절차는 앞에 화면과 같습니다. 큰 틀에서 사실 큰 차이점은 없으십니다. 다만 예전 기술, 저희 사전 예고 기간이 조금씩 상이한데요. 신기술 인증은 종합심사 이후에 저희가 예전 기술을 공지하고 이제 이의 신청을 받는데 반면에 이제 신제품 인증 같은 경우에는 현장 심사 이후에 사전 예고를 공지하고 그 과정에서 이의 신청 및 이의 조정 심사를 거쳐서 종합 심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이게 앞에도 좀 강조드렸다시피 의무 구매에 대한 좀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인증 요구 이후에도 저희가 이의 조정 심사를 한 번 더 진행하는 부분이 인증 절차에 대한 좀 차별성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서류 작성, 구비 서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매 회차 이제 접수 공고를 보시면 명확히 아시겠지만 저희 신기술 신제품 인증에서 이제 가장 강조할 부분은 공통적으로는 산업재산권과 공인기관 시험 성적서입니다.
해당 자료는 기술에 대한 독창성과 차별성 그리고 성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시는 자료이기 때문에 좀 명확하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추후에 한 번 더 제도 소개 과정에서 한 번 더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신제품 인증 경우에는 추가로 좀 준비하셔야 될 자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 앞에도 빨간색으로 보이시겠지만 신기술성 증명 자료와 저희 실용화 자료입니다. 해당 자료는 또 이제 신제품 설명 과정에서 한 번 더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뭐 신기술 신제품에 대한 차별성도 많이 여쭤보시는데 사실 이제 신기술로 좀 들어가셨을 때 특허와 그러면 신기술의 좀 차별성이 뭐냐라고도 많이 사실 여쭤보세요. 많은 분들께서 좀 앞에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좀 정리는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좀 강조드릴 거 쉽게 좀 말씀을 드려서 특허는 구체화된 아이디어이신 반면에 신기술은 상용화가 가능한 개발 완료 기술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이제 기술 성숙도 TRL 레벨 아실 텐데 특허는 TRL 레벨이 초기 단계이세요. 1에서 한 3단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신기술 인증 제도는 7, 8, 9단계 정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따라서 시제품도 좀 있으셔야 되시고 이런 실증화에 대한 시험 실적도 조금 있으셔야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특허와 신기술의 좀 차이점이고 혹시나 좀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다면 질의 과정에서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챕터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신기술 인증 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도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목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이제 조기에 발굴하고 기술의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그리고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구매 및 초기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데 이 해당 제도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담당 부처와 근거는 사실은 8가지 정부 부처로 좀 나눠져 운영이 되시는데 운영 기관도 사실은 좀 상이합니다. 다만 오늘 설명드릴 이제 이 제도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주관하는 제도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제 비교표 아마 보이실 거예요.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8개 부처, 여러 개의 평가기관들에서 각 신기술 제도를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도별 혜택과 절차는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부처별로 한번 이런 절차라던가 이런 비교를 한번 좀 해보시고 가장 필요한 부처의 인증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저희 산업통상자원부의 신기술 인증 제도가 필요로 하신다면 저희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고 이에 대해서 문의해 주시다면 적극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는 저희가 이제 통계치 자료이신데요. 2006년부터 제도를 이제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현재까지 총 6,600건 이상의 기술이 접수가 되고 여러분들의 많은 사실 관심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1,570건 정도가 좀 인정이 되셨네요. 인증률은 사실은 한 23.7% 정도 되시는데 인증률은 사실 유의미한 통계치이지 이게 상대평가는 사실은 아니세요. 이렇게 제도를 좀 운영하면서 유의미한 통계치가 나온 부분을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신청 및 접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신청 대상이 어떤 부분이냐라고 했을 때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실증화 시험을 통해서 정량적인 평가 지표를 확보한 개발 완료 기술입니다. 인증일을 기준으로 그리고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상용화 직전의 개발 완료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실증화 시험을 토대로 이제 개발 완료 기술로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이라던가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 기술도 저희가 신청 대상으로 되긴 하지만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되시려면 기존 기술과 기존 제품과 대비해서 명확하게 개선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기술적 우위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시는 게 너무나 중요하세요. 이런 부분들은 좀 이따 저희 서류 신청 과정, 서류 작성 과정에서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화면은 이제
저희 신기술 인증 접수 페이지이시고요. 저희 산업통상자원부 신기술 인증 제도를 신청하신다면 해당 홈페이지 이제 접속하셔서 23년도 일정 바로 진행해 주셔도 큰 문제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제도에 대한 죄송합니다. 네, 제도에 대한 근거와 운영 주체를 좀 말씀해 드리면 저희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의 신기술 인증 제도는 산업기술 혁신 촉진법과 동법의 시행령 그리고 신기술 인증 제도의 운영 요령으로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주체로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안에서 제도를 주관을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평가기관으로서는 저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청을 하실 때는 저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을 통해서 문의해 주신다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가장 좀 궁금해하시는 제출 서류 부분이신데요. 서류 부분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신청서는 있으신데요.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작성을 하시는 거세요. 이제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기술에 대한 정보와 기업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 상으로 입력하시면 신청서는 자동으로 출력이 되시고요. 이제 좀 중요하신 부분이 이제 신청기술 설명서이시죠. 사실 담당자분들께서 좀 많이 좀 혼선이 있으신 게 설명서에 제품에 대한 성능치를 항상 많이들 이제 기록을 하세요. 근데 이게 기술 인증임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서 이 제품 성능이 나오기 이전에 어떠한 기술 원리가 적용이 됐고 그에 대한 기술이 이게 차별성이 있고 기술적 우위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서상에 상세하게 녹이셔야 됩니다. 제품에 대한 성능치만 입증하신다면 사실은 이게 제품 심사가 아니시잖아요. 따라서 기술에 대한 원리를 이 설명서상에 명확하게 작성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해설을 세 번째로 저희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인증기관의 실적 자료이십니다. 또 아까 특허와 인증에 대한 좀 차별성 좀 말씀드렸긴 했지만 사실 이제 원천 기술이신 거잖아요. 산업재산권은. 그렇다면 원천 기술에 대한 독창성과 원리를 명확하게 입증하시는 게 중요하셔서 단순 특허증만 이렇게 제시를 하시는 게 아니고 출원권, 등록권에 대한 상세 발명 내용까지 명확하게 좀 첨부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원천 기술에 대해서 당사께서는 권리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입증을 하셔야 되시고요. 또한 기술에 대한 차별성도 원천 기술에 대해서 차별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이 산업재산권을 통해서 입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번째로는 한국인정기구에서 인정한 공익기관의 시험 성적서이십니다. 이제 이게 좀 키워드 이슈이실 것 같아요. 이제 보시면 결국에는 이제 심사를 받으시는 상황이신 건데 이 신청 기술에 대한 이런 원리와 이런 기술적 차별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시는 게 너무나 중요하십니다. 따라서 물론 기업의 자체적인 데이터 많이 확보를 하셨겠지만 심사를 받으시는 상황에서 해당 위원회에게 공신력 있는 이런 공익기관 시험성서를 제출하심으로써 이 기술에 대한 객관적인 성능치를 확보를 했다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실 것 같고요. 또한 성적서를 좀 발급하실 때 단순 제품에 대한 성능치 입증도 너무나 중요하시죠. 그러신데 그 이전에 주장하시는 이 기술에 대한 차별성을 좀 나타낼 수 있는 성능 지표도 녹이시는 게 너무나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비교 데이터도 넣으신다면 더욱더 명확하신 거겠죠. 이런 식으로 공인기관 시험 성적서는 너무나 중요하신 거기 때문에 시험기관과 잘 좀 협의하셔가지고 기술에 대한 차별성과 이런 성능치를 객관적으로 입증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는 국제표준기구 인증서 등 품질 경영 체계이신데요. 앞서도 좀 계속 좀 말씀드리지만 특허 기술에 대해서 인증을 드리는 게 아니시잖아요.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에 대해서 인증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 시제품도 사실 좀 갖추셔야 되시고 또한 상용화를 하기 위한 품질 관리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위원회에게 명확하게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ISO 인증서라던가 이러한 품질 경영 체계 공인 인증서가 있으시다면 충분하게 제시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없으시다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의 품질 경영 체계 자체 매뉴얼이라도 좀 이렇게 확보를 하셔가지고 위원회에게 품질 관리를 명확하게 하고 있는 부분을 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6번이라든가 7번이라는 부분은 해당이 되시면 이제 사업자 등록증은 다 제출을 해주셔야 되시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입증 서류도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공동 연구를 하시거나 기술 이전을 받으신 경우에 관련 증빙 자료이신데, 요즘 사실 그 국가 R&D 사업 많이 참여하시면서 공동 연구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 사실 그 개발하신 기술에 대한 권리를 당사께서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니고 복수사가 가지고 계시고 있다 보니, 그렇다면 당사께서 이 개발된 기술을 단독으로 신청하시고 인증에 대한 혜택을 단독으로 활용하신다라는 입증 서류가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뭐 저희가 동의서도 제공해드리고 있긴 하지만 이런 협약서라던가 이런 증빙 자료들이 있으시다면 충분하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신청 분야이신데요. 저희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의 신기술 인증 제도는 총 6개의 기술 분야와 24개의 전문분과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술 분야는 저희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소재, 그리고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화학생명, 건설환경입니다. 이 기술 분야별로 세부 전문분과위원회가 다 있으세요. 근데 제가 이 기술 분야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분과위원회별로 기술 핵심 키워드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기업분들께서 만약 신청 과정에서 해당 전문가에게 사실 평가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시잖아요. 그러면 기술에 대한 키워드를 기업분들 자체적으로 좀 발굴을 하시고, 그 발굴된 키워드와 이 전문분과위원회에 대한 키워드를 좀 매칭을 하셔서 해당 전문분과위원회로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또 많이 좀 궁금해 하시는 거는 심사위원 자격 기준이실 텐데요. 아무래도 좀 이권도 있으시고 기술에 대한 좀 유출도 많이 걱정이 되실 텐데, 저희 위원회는 이제 전문가위원회와 종합심사위원회로 구분이 되어 있으시고요. 위원회에 대한 자격 요건은 학계, 연구계, 기술 전문가이십니다. 학계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 5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으신 전임 강사 이상이신 자, 그리고 연구계에는 이제 국가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서민연구원급 이상인 자이십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업무 흐름도이신데, 사실 뭐 모든 부분을 다 봐주셔도 되시고요. 아니시면 신청인 부분만 봐주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매년 정기 3회차로 제도를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각 회차마다 저희가 이제 공고도 올려드리고 접수도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접수 과정에서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신청 과정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신청 서류를 갖추시고, 그 서류를 기반으로 해서 신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이 되시면 모든 기업들 다 이제 1차 심사, 서류 면접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류 면접 심사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그리고 발표를 통해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실 2차 심사가 현장 심사이신데 모든 기업들이 가시면 너무나 좋겠지만 좀 안타깝지만 그러진 않습니다. 1차 심사 과정에서 이제 통과되었을 경우에만 2차 심사를 가는 부분이고, 대상 기업에 한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심사를 좀 명확하게 준비를 하시고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신다면 저희가 이제 3차 심사 준비를 할 텐데요. 3차 심사도 이제 직접 배석을 하셔가지고 이제 종합심사에 대한 내용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1차 심사, 2차 심사, 3차 심사 과정이 모두 끝나시면 저희가 이제 결과 확인을 좀 드리고요. 이 과정에서 예정기술 공고라고 저희가 이의신청이라던가 이해관계인에 대한 이제 이의신청을 좀 받기 위해서 한 달간 좀 고시 공고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정식 결과를 이제 탈락기관에게는 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의조정 심사를 좀 거쳐서 이제는 이제 마지막으로 수여식에 좀 참여하시면서 해당 인증에 대한 효력이 발생을 하시고요. 인증 기간 내에서 지원 제도를 활용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흐름도에서 좀 보셨겠지만 이제 각 심사별로 어떻게 좀 방법이 이루어지고 범위가 어느 부분인지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1차 심사는 서류 면접 심사이시고요. 위원회는 아까 이제 학계, 연구계 전문가분 한 7분께서 참석을 하시고, 심사에 대한 범위로서는 제출하신 서류와 그리고 면접을 통해서 기술에 대한 독창성과 그리고 차별성, 기술적 우위성을 심사를
할 것 같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이제 상위 심사 상정 기술을 선정하고요. 기술명도 심사 과정에서 변경이 되실 수가 있으세요. 이제 위원회와 아마 좀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신다면 위원회를 직접 대면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대면하셔서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정된 기술에 한해서 저희가 2차 심사 진행할 것 같습니다. 2차 심사는 아까 7분이 참석하신 위원님 중에서 3분께서 이제 직접 현장에 방문하시는 심사이시고요. 개발 및 생산 현장에 대해서 확인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제품 시연도 좀 보셔야 되시고, 그리고 특허 기술이 아니시다 보니까 제조 설비라던가 품질 관리도 명확하게 현장에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심사 과정에서도 이제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신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종합심사, 3차 심사를 진행할 텐데요. 종합심사는 이제 각 위원회별 전문가 위원장님께서 모이시는 심사이신 거고, 이제 1차 심사, 2차 심사에 대한 결과 최종 확인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정 기술에 대해서 인증 기간을 확정하는 심사이시고요. 이 과정이 끝나신다면 이제 저희가 예정 기술 공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간 고시 공고를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이의 신청이 있다면 저희가 이의 조정 심사를 거치고, 없으시다면 인증서 수여식을 토대로 해당 회차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의조정 심사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아마 경쟁업체라도 쉽게 말씀드려서 경쟁업체이시고요. 이해관계인께서 이 해당 기술이 이게 신기술이 아니다라고 아마 이의 신청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렇다면 이제 예정 기술에 대해서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 신청된 기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심사를 하시고요. 수용이 된다면 사실은 인증에 대해서는 좀 탈락을 하시는 거고, 만약에 기각이 되신다면 예정대로 저희가 수여식을 토대로 해당 회차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기술 인증 현황이신데요. 2019년부터 3개년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관심으로 인해서 제도가 지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한 400건 이상에 대한 기술이 접수가 되고 있고요. 인증 건수는 한 13%, 17%, 22% 정도이시네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상대평가는 아니세요. 저희 위원회와 이 사무국은 인증된 이런 기술에 대한 인증 기준에 맞게 심사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것도 유의미한 통계치로만 좀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저희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신청 대학 연구기관에 대한 통계치이신데요. 인증률은 보시는 것처럼 2006년부터 2021년도까지 한 23.7% 되시네요. 중소기업들 분들 너무나 많이 사실 신청해 주시고요. 요즘에는 특히 또 공동신청도 사실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대기업이라던가 혹은 저희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 개발하셔서 공동신청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공동신청을 희망을 하신다면 주관기관에 명확하게 확정을 지으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기술 분야별로 인증 현황이시고요.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소재, 이렇게 건설환경까지 인증률이 있으십니다. 이 부분은 참고로만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결국에는 이게 초기 시장 진출 기반 조성에 해당 제도에 대한 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신기술 인증을 받으시고 나서 저희가 사후관리 절차로 신기술 적용 제품이라는 절차도 있는데, 적용 제품을 받으시면 해당 제품에 마크를 부여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이 해당 신기술 적용 제품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저희가 수의 계약도 되실 수도 있으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지방자치단체로서도 저희가 수의 계약 가능합니다. 또한 공기업 준정부 기관의 사무규칙에 따라서도 이 신기술 적용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수의 계약이 가능하시니 여러분들 사실 인증 기술 개발을 명확하게 하시고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셔서 이런 신기술 적용 제품까지 확인을 받으신 다음에 이런 수의 계약을 통해서 저희 매출 증가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31페이지는 이제 저희 신기술 인증서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신기술 적용 제품 확인서이시고요. 이제 각 회차별로 평가가 끝나면 저희가 이렇게 수여식을 토대로 이렇게 좀 모시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좀 축하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오늘 좀 오신 분들께서도 좀 이렇게 제도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주시고 오늘 설명회를 토대로 좀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셔서 이런 수여식에서 한 번 더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네, 특허와 신기술 그리고 신기술과 신제품 이렇게 좀 헷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신 우리 박희윤 담당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신제품 인증 평가를 담당하고 계시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박경환 담당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박수와 함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제품 인증 담당자 박경환입니다. 신제품 인증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제품 인증 제도는 NEP 마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NEP 마크는 일단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을 평가하여 정부가 인증함으로써 판로 확대 지원 및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관련 법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5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증 유효기간은 최초 3년 그리고 1회에 하나의 심사 후 3년이 연장이 가능합니다. 먼저 인증 대상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해주다는 대체 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개량한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사용자에게 판매가 완료된 신개발 제품입니다. 구체적 인증 기준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19조를 반드시 참조를 해주시는데 대표적인 내용은 신청 제품의 핵심 기술이 국내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개량한 신기술일 것, 그리고 기존 제품 대비 뛰어나게 우수할 것,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증 제외 대상은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의 이체가 수입품인 제품,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 데에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엔지니어링 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식품, 의약품, 3등급, 4등급 의료기기,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등이 인증 제외 대상입니다. 신청 및 접수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내 최초 개발된 기술 그리고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개량한 기술을 적용해서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에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판매 및 납품이 완료된 제품에 한합니다. 신청은 연 3회 접수를 받고 있고 신청 접수는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인 nepmark.or.kr에 접속을 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nepmark.or.kr에 접속하셔서 인증제도 개요나 심사 일정, 심사 절차 등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후관리를 통해서 사후관리 심사나 어떤 물품 등록, 인증서 재발급 등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꼭 공지사항에 있는 접수 공고와 그리고 신청기관을 위한 구체적인 상세 매뉴얼들을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꼭 신청하시기 전에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관련 내용을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제품 인증제도의 근거는 산촉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5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신제품 인증 및 구매 촉진 등에 관한 운영 요령 등을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주체는 신기술 인증과 마찬가지로 주관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관련 법령 제정 고시와 인증 제품에 대한 연계 지원 시책을 마련해 주시고 평가기관은 저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신청 서류의 검토, 접수, 심사위원회 운영 관리, 심사 및 결과 발표, 홍보 인증서 교부, 기타 사후관리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총 9가지 서류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신제품 인증 신청서가 있고 다만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실 때는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서식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실 때는 판매 실적, 공인시험 성적서, 사용 전 검사 검증 자료에서 확인이 가능한 모델명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신청 제품 설명서에는 어떤 제품의 핵심 기술의 구체적인 원리와 공학적인 내용, 그리고 신청 제품에 대한 어떤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떤 결과치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어떤 설명을 해주실 때 꼭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을 해주셔야지 심사 과정상에서 정확한 평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여기 기술되어 있는 자료 중에 최소한 하나는 반드시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료를 한번 살펴보면 어떤 박희윤 대리가 설명했던 산업부 신기술 인증, 그리고 환경부가 주관하는 환경신기술,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건설신기술 인증서와 관련 평가 자료가 있고, 그리고 산업재산권에 대한 서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R&D 과제를 최종적으로 수행을 하시면 연구개발 최종 결과 보고서가 있는데 그 자료도 해당이 됩니다. 논문 또는 학술지, 그리고 우수 발명품으로 지정이 되셨다면 그 관련 인증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주관하는 어떤 기술개발 지원 사업에 대한 최종 결과 보고서도 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산업재산권에 같은 경우에는 신청기관의 명의로 된 산업재산권을 제출을 해 주셔야 합니다. 다만 근데 공동소유이신 경우에는 단독 소유로 변경을 하시거나 아니면 공동소유권자로부터 이 특허 사용이 권한 및 사용에 대한 동의서를 같이 제출을 해 주셔야 합니다. 혹시나 특허가 소유가 본인 것이 아니라고 하신다고 하시면 특허를 양도받으시거나 아니면 전용 시시권을 확보해 주셔야 하는데, 이때 전용 시시권 같은 경우는 인증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최소한 3년 이상의 전용 시시권을 확보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통상 시시권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품질 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 ISO 인증서고요. 일반 제조 같은 경우는 ISO 9001, 의료기기는 ISO 13485, 그리고 자동차 제조는 ISO 16949 등의 인증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ISO 인증서를 확보하지 못하신 기업께서는 자체 품질 매뉴얼을 제출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 매뉴얼은 기존에 있는 ISO 품질 경영체제 인증 기준에 준하도록 작성을 해 주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 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강제적으로 검사 검증 등의 인증을 받았다는 인증서로서 앞전 시간에 들으셨던 강제 인증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KC 안전인증, 고효율 인증, 전자파 적합성, 형식 승인이 있고요.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1등급 그리고 2등급 의료기기인지를 입증하실 수 있는 의료기기 제조 인증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신청제품 관련 공인시험기관 시험 성적서입니다. 제품 인증이기 때문에 신청 모델명이 명시된 공인시험 성적서를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시험 성적서가 신청일자 기준 24개월 이내에 발급된 성적서이셔야 합니다. 특히 공인시험 성적서에서는 좋다고 하시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정량적으로 좋은지에 대해서 입증을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신청 제품 관련 실용화 자료인데요. 이 자료에서는 신청 모델명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 실적 증명서, 그리고 세금 계산서 등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수출을 하신 경우에는 수출 실적에 신청 모델명을 명확히 확인 가능하도록 제시해 주시면 어떤 수입 대체 효과에 대한 입증 자료로도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특히 서류 면접 심사에서 심사위원분들께서 기술성이나 제품 성능, 어떤 평가 결과를 고려하셔서 경제성 채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쪽에 3점 가점이 부여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그리고 아홉 번째는 중소기업 입증 서류로서 중소기업이신 경우에는 중소기업 확인서, 그리고 중견기업이신 경우에는 중견기업 확인서 등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말씀을 좀 더 참고하실 만한 사항은 지금 5번에 있는 사용 전 검사 검증 자료와 6번에 있는 공인시험 성적서를 혼동을 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으신데, 예를 들어 사용 전 검사 검증 자료에 전자파 적합성 인증이 있습니다. 이런 강제 인증 같은 경우는 일정한 기준 요건을 넘어서면 인증을 드리는데요. 근데 이 경우에도 시험을 하실 때는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셔서 공인시험 성적서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럼 이 공인시험 성적서가 6번에서 요구하는 공인시험 성적서라고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저희가 공인시험 성적서를 요청하는 이유는 과연 이 신청 제품의 성능적인 어떤 우수성, 차별성 등을 보기 위함이어서
어떻게 보면 강제 인증에 대한 공인시험 성적서는 어떤 차별성을 보여주시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고효율 인증 같은 경우는 고효율 평가 항목의 정량치로 효율이 나타나기 때문에 만약 어떤 제품의 핵심 성능이 효율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시면 그런 효율에 대한 시험 성적서를 지금 제가 6번에서 요구하고 있는 공인시험 성적서로도 활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 어떤 강제 인증에 있던 시험 성적서를 우리가 우수성을 보여주실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잘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기술 인증제도와 동일하게 저희도 6개 기술 분야 24개 인증평가위원회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전자와 건설 환경까지 동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세부 분야에 대해서 기술 핵심 단어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제품의 용도보다는 제품에 적용된 기술에 관한 기술 핵심 단어를 먼저 선택을 하셔서 그 기술 핵심 단어를 포함한 세부 분야를 선택하시면 더 알맞게 평가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접수를 받고 나서 전문가회의를 통해서 신청한 분야가 적정한지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적정한 심사 분야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심사위원 자격 기준은 저희가 서류 면접 심사와 현장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인증평가위원회는 학계는 2년제 대학 이상에서 3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전임 교수 이상인분, 연구계는 공인연구소의 선임 연구원급 이상인분, 기타로 특허 업무 및 품질 보증 시스템 평가 전문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증심의위원회는 이의조정 심사와 종합심사를 맡고 있는데요. 학계는 2년제 대학 이상에서 5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전임 교수 이상인분, 연구계는 책임 연구원급 이상인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제품 인증 업무 흐름도는 크게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신청 접수를 받고 서류 검토를 저희가 1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서류 면접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꼭 서류 면접 심사 전까지는 어떤 서류 보완 내용이나 발표 자료를 완료를 해주셔야지 서류 면접 심사 때 제출한 자료만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서류 면접 심사, 현장 심사, 제품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예정 제품 사전 예고 공고라고 해서 이해관계인이나 어떤 수요처로부터 의견 접수, 즉 이의 신청을 받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 조정 심사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종합 심사를 최종적으로 진행해서 인증 제품 공고를 띄우게 됩니다. 인증 제품 공고 이후에도 3개월간 또 이의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이 되시는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안내를 드려서 이의조정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인증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걸로 결정이 되시면 사후관리를 통해서 모델을 추가하시는 물품 등록이나 어떤 사후관리 심사, 인증서 재발급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 절차는 서류 면접 심사는 인증평가위원회 15인 이내로 구성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심사 내용을 같이 보시면 신청 서류의 검토와 신청인에 대한 면접을 통해 개발 기술 및 제품의 독창성과 난이도, 기술적 수준,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현장 심사 상정 제품 선정과 인증 범위, 제품명 및 모델명을 1차적으로 조정을 하고 현장 심사 시 확인이 필요한 추가 요청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제품 심사 성격으로 추가적인 공인 시험 성적서를 요청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표는 25분 발표, 질의응답 25분 발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장 심사 대상이 되시면 개별적으로 저희가 현장 심사 때 확인이 필요한 추가 요청 사항과 같이 현장 심사 일시와 장소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장 심사 같은 경우는 현장 심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신청 제품을 제조하는 국내의 제조 공장 또는 사업장 또는 신청 제품이 설치된 장소 등에서 진행이 됩니다. 다만 현장 심사위원회는 2가지 트랙으로 분리해서 동시에 진행을 하는데 먼저 기술 평가에 관한 부분은 서류 면접 심사 결과의 확인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신기술 적용 및 핵심 기술 구현 여부, 제품 평가 기준의 적정성, 국산화 정도 등을 보고 있으며 그리고 관련한 품질 관련 평가는 관련한 전문가분이 참석을 해주셔서 품질 보증 시스템 점검을 통해 동일한 신청 제품이 지속적으로 제조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저희가 현장 심사 전에 현장 심사 보고서를 보내드리면 현장 심사의 품질 관련한 내용은 채점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 관련한 내용은 관련한 기술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진행할지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현장 심사까지 통과를 하신 경우에 저희가 예정 제품 사전 예고를 진행하는데요. 그래서 서류 면접 및 현장 심사 결과에서 적합으로 판정된 신청 제품에 대해서 심사 완료일로부터 30일간 아래 사항을 국가기술표준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공고 일자와 예고 일자, 그리고 기업명 및 제품명, 그 신청 제품 핵심 기술 요약 내용을 공개해 드려서 이해관계인이나 수요처로부터 의견 제출, 즉 이의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이의조정 심사인데요. 먼저 이의조정 심사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이의조정 심사와 탈락기관에 대한 이의조정 심사가 분리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에 대한 이의 신청은 만약 접수가 되면 그 예정 제품 보유기관에게 저희가 연락을 드려서 이의조정 심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탈락기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전 예고 공고일에 서류 면접과 현장에서 탈락하신 제품에 대해서 탈락 통보를 보내드리고, 그리고 사전 예고 기간 동안 탈락에 대한 이의 신청도 접수받아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종적인 종합심사인데요. 종합심사는 서류 면접 현장, 그리고 이의조정 심사, 이런 심사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서 말씀드린 산촉법 시행령 제19조의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제품명 변경이나 그리고 이 종합심사를 통해서 인증 신제품에 대한 최종적인 종합평가보고서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인증 공고가 난 이후에 종합평가보고서는 인증기관이 개별적으로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발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인증공고 시에는 신제품 인증 및 유효기간 연장 제품에 대한 인증서 발급 및 아래 사항인 인증번호 유효기간, 그리고 인증받은 신제품의 명칭, 그리고 신제품 인증을 받은 기업의 명칭과 대표자, 소재지를 공고하고, 공고 후에도 이번에는 탈락기관은 다만 이제 종합심사 탈락한 기관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접수를 받고, 이해관계인의 같은 경우는 인증 공고 이후 3개월 동안 이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해관계인의 이의 신청이 접수가 되면 인증기관에게 또 안내를 드려서 이의조정 심사가 진행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심사 배점입니다. 그래서 서류 면접 심사는 평가 항목별 배점이 핵심 기술 평가 40점, 제품 평가 40점, 경제성 평가 20점, 그리고 선정 기준은 중소기업은 70점 이상, 그리고 그 외 기관들은 75점 이상을 획득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이 채점표도 사전에 제공을 해드리는데, 먼저 이 채점표를 검토하시면서 우리가 과연 이 채점표에 대해서 얼마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 근거 자료에 맞게끔 설명서나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장 심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두 가지 트랙으로 운영이 되는데, 기술평가는 심사위원 4분의 3 이상이 상정에 동의를 하신 경우, 그리고 품질평가는 채점표 기준 60점 이상으로 획득하신 경우에 이제 사전 예고 다음 단계를 상정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종합심사에는 인증의 필요성, 그리고 서류 면접, 현장 제품 심사 결과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종합심사에 참석하신 위원분들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신 경우에만 인증 제품으로 선정되게 됩니다. 신제품 인증 현황은 저희가 한번 이 신청한 제품과 인증받은 제품에는 신규 신청과 연장 제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연간 400여 개 내외를 신청받고 약 50개 정도의 인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13.9%, 2021년도에는 1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제품 인증제도의 가장 큰 혜택은 20% 의무구매 제도인데요. 그래서 중소기업에만 해당이 되는 제도인데, 중소기업 인증 신제품의 판로 지원을 목적으로 시행이 되고, 공공기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해당 품목, 즉 조달청 물품 분류 번호 기준으로 구매액이 20% 이상인 NEP 인증 제품으로 구매를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품목별 구매액은 20%가 미달되어도 해당 품목의 합계액이 20% 이상이면 공공기관에서는 이 법령을 충족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의무구매 대상 기관은
21년도 기준 458개 기관이 있으며, 그리고 아래 보이시는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은 공공기관에서 관리되는 내용인데요. 일단 구매 면제 부분을 같이 보시면, 공공기관에서 인증신제품에 대해서 구매를 하고자 하실 때 구매가 불가능하거나 부당해서 산업부 장관이 인정할 경우에는 구매 면제가 이루어집니다.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든지 아니면 설치하려는 장소의 규격과 상이하다든지, 그리고 어떤 안전적인 문제가 있다든지에 대해서 공공기관에서 국가기술표준원에게 구매 면제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또 구매 면제 심의를 별도로 진행을 해서 이 구매 면제 안건에 대해서 수용이나 기각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인증기관께 별도로 안내를 드려서 이 구매 면제 요청 사항에 대해서 어떤 반박이나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구매 면책은 인증 신제품을 구매해서 어떤 사고가 난 경우에 고의 중대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인증 신제품 구매로 인한 손실 책임을 면제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실적 관리는 공공기관에서 매년 3월 구매 계획 및 실적을 국가기술표준원에 제출하고, 실적이 미달한 경우에는 개선 권고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신제품 인증 공공구매 현황입니다. 저희가 대략 한 450개 공공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총 구매액을 보시면 2020년도 기준은 5,500억 정도 중에 NEP 실 구매액은 2,400억, 44% 정도의 구매 비율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기관 대비 이행률은 2020년도 기준 368개 기관 대상에서 174개 기관이 이행을 해서 47.3% 정도의 이행률 비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 이상 의무구매에 대한 어떤 법적인 근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의 제17조, 그리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의 제23조 등을 통해서 구매하려는 품목에 인증 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인증 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이제 중소기업에만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어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중소기업이 개발하신 인증 신제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는 지방자치단체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중소기업 인증 신제품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기술개발 인증 신제품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니 이 조항들을 잘 참고하셔서 혹시나 인지를 못하시는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분들이 계시면 이런 부분들을 안내를 같이 해주시면 좀 더 영업하시기에 수월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제품 인증 물품 등록 심의위원회인데요. 이거는 인증을 받고 나서 사후관리 단계에서 진행을 하는 건데, 먼저 신제품 인증 후에 인증 범위 확대 또는 인증 범위 내 모델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로 신청 모델을 보유한 인증 기관입니다. 신청 모델별 조달청 물품 식별번호를 등록하신 후에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먼저 인증 모델로 어떤 5가지 정도를 받으셨는데 실제 이제 영업을 하시고 판매를 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추가적인 모델의 인증이 필요하신 경우에 이 물품 등록 심의위원회를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인증 범위 확대와 인증 범위 내의 인증 범위는 인증받은 제품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인증받은 제품명에는 어떤 기술적인 내용, 그리고 용도, 그리고 어떤 정량적인 규격 등이 정의가 되는데, 이때 이 인증 제품명을 토대로 인증 범위 확대와 범위 내 모델 등록을 구분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최종적으로는 심사위원분들이 이거에 해당 여부를 검토하시게 됩니다. 제출 서류 및 신청 서식을 보시면 신제품 인증 물품 등록 신청서와 그리고 공인시험 성적서 또는 성능 입증 자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증 범위 확대 시에는 공인시험 성적서를 필수로 제출해 주셔야 되고, 인증 범위 내인 경우에는 자체적인 성능 입증 자료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자체적인 성능 입증 자료는 심사위원분들께서 인정하신 경우에만 인정받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자체적인 성적서를 작성을 하실 때는 어떤 공인시험 성적서를 좀 참고하셔서 어떤 교정 장비를 사용하셨고 어떻게 측정한 결과가 사진이나 영상 그리고 현장 심사 때 시연을 통해서 이 성적서가 객관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용화 완료 실적
그리고 신제품 인증서 사본, 사업자 등록증 등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심의 절차는 인증 범위 확대의 경우에는 심의위원을 구성을 하는데 서류 면접과 현장 심사로 나누어서 진행을 합니다. 처음에 이제 서류 면접 심사를 진행을 할 때는 인증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제품의 현장 심사 상정 여부를 심의해서 최종 위원회에서 과연 현장 심사 때까지 가서 어떤 추가 요청 사항이나 어떤 제품명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시고 서류 면접 심사 시에는 6인 이상 그리고 해당 인증 신제품의 인증 심사 참여위원이 2인 이상 포함되게 됩니다. 현장 심사가 진행이 되면 서류 면접 심사 결과의 확인, 인증 제품의 적합성, 성능 및 품질, 추가 요청 사항 등을 확인하시고 인증 범위 확대 및 신청 모델의 신제품 인증 표시 사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현장 심사의 위원은 3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기존 서류 면접 심사 참여위원 2인 이상이 포함되게 됩니다. 인증 범위 확대의 인증 범위가 제품명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범위가 확대가 된다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제품명이 변경이 이루어진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신제품 인증 재공고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인증서도 같이 재발급이 되며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종합평가보고서에 보시면 물품 등록 대장에 이런 확대된 모델에 대해도 등재가 됩니다. 다만 여기서 참고해 주실 거는 어떤 확대를 해서 제품명이 변경되시더라도 유효기간 만료일은 최초 인증받은 유효기간 만료일로 귀결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제품 인증 물품 등록 시면 현장 심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바로 인증 범위 내 모델 등록을 하신 경우에는 바로 현장 심사를 진행하시는데 이때는 간략하게 현장 확인을 통해 신청 모델의 보유 여부와 성능 품질 평가 등을 거쳐 신제품 인증 표시 사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는 3인 이상으로 구성이 되며 해당 인증 신제품의 인증심사 참여위원 2인 이상이 포함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종합평가보고서에 물품 등록 대장에 등재가 돼서 신제품 인증 모델로 이후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품 등록 심의원의 심사 기준입니다. 먼저 왼쪽부터 보시면 신청 모델을 보유 및 실제 양산하여 판매 납품을 완료할 것, 그리고 인증 범위 확대 또는 인증 범위 내 모델 등록을 신청한 모델과 신제품 인증 당시 제품 간의 핵심 성능이 동일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청 모델의 핵심 성능 및 품질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인증 신제품에 부여된 물품 식별번호의 규격과 신청 모델의 규격이 동일하셔야 합니다. 아래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심사 완료 물품 추가 등록이 거부된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재신청은 1회로 제한됩니다. 다만 어떤 공인시험 성적서의 필요의 사유로 보완이 요구되어 거부된 경우에는 이런 재신청 횟수에 제한은 없고 다만 공인시험 성적서를 보완하셔서 재신청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좀 정리해 드리자면 일단은 추가하시려는 모델이 기존 인증받은 모델에 동일한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기존 인증받은 모델과 동일하게 성능이 우수함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신제품 인증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명의로 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기술 신제품 인증서 수여식은 신기술 인증과 공동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기업들이 혼동하는 부분까지 세세히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신제품 인증을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아주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신 박경환 담당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잠시 자리 정돈을 가진 뒤에 바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질문 방식은 손을 들어주시면은 최대한 모든 분들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전달받아서 바로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그 오케이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송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확인을 해보니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던데요. 다만 온라인으로는 저희가 질의를 받지 못하는 점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추후에 저희가 문의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끝나는 대로 바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네. 자, 시작해도 될까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발표해 주신 두 분께서 답변을 해 주실 텐데요. 네. 혹시 지금 질문 내용 생각을 해 두시고요. 네, 질문이 들어가면은 네, 질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장 질문 질의 전에 네, 저희가 사전에 좀 사전 참가 신청을 해 주실 때에 질의를 남겨 주신 것 중에서 몇 개의 답변을 먼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준비가 되셨나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그 사전 참가 신청 중에 받았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먼저 특허 출원만으로 인증이 가능한지, 그리고 접수 후에 등록 특허 등 서류 보완은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출원만으로 좀 인증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신기술이라는 특성상 출원권과 등록권 모두 신청 과정에서 제출은 가능하십니다. 네, 다만 이에 대한 이 산업재산권에 대한 권리라든가 원리를 수용하는 여부는 이제 위원회에서 좀 판단이 되시고요. 또한 지금 접수 후에 서류 보완은 저희가 이제 1차 심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류 면접 심사까지는 꼭 보완을 해주셔야 되시고, 이후에는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요청하지 않는 이상 자료 보완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차 심사 전까지 해당 산업재산권에 대한 서류들 모두 보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웹 트래픽 제어 솔루션 그리고 압출 알고리즘 개발을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입니다. 신청 제품 동작 환경에서 기존 범용 압출 알고리즘보다 우수할 때에도 인증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인증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심사 과정에서 결정이 되시는 거고요. 다만 기존 기술과 대비해서 해당 이런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혁신성이 있다, 차별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객관적으로 입증을 하시는 게 중요하신 거고, 만약 성적서를 확보를 하신다거나 혹은 동일 환경에서 이 해당 알고리즘에 대한 비교 데이터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궁금증이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세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물질을 제조해 특허 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 신기술 인증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앞서 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특허 등록만으로는 사실은 인증이 된다는 아닙니다. 특허는 TRR 레벨로 봤을 때 초기 단계이신 거고, 특허 등록을 확보하셔서 정말 그 물질을 제조하신다거나 판매하신다거나 이런 그 고도화된 기술 개발을 하신 다음에 신청을 하셔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은 신기술 인증을 위해 시제품이 있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특허 기술이 아니시고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에 대해서 인증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 시제품 반드시 있으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시제품과 동시에 이런 생산 설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입증이 되셔야 됩니다. 네, 또 간단한 질문들이 몇 개가 더 있는데요. 명확한 수학적, 공학적 바탕의 기술이 없으면 인증이 어려운가요? 라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인증 기준이 어떤 혁신성과 차별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핵심 내용을 공학적으로 설명하고 이에 맞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 준비가 필요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 사전 질문인데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존 제품을 개선, 개량한 제품은 신제품 인증을 받기 어려운가요? 라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일단 우선 아이디어성 제품이란 표현 자체는 사실 신제품 인증 제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아이디어성 제품인지 아닌지는 심사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래서 아이디어 내용을 어떻게 보면 공학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고 성능을 정량적인 지표로 제시가 가능하시다면 신청을 한번 해보셔서 심사위원분들의 판단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사전에 질의를 받은 항목 중에서 몇 개를 먼저 답변을 드렸는데요. 혹시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질의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질문 말고 다른 질문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손을 들고 계시면은 저희가 마이크를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뒷자리에 네, 저기 지금 손 들고 계신 분이 계셔가지고 네. 네, 세 가지 질문인데요. NET하고 NEP 인증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두 가지는 이 NEP 제품의 혜택 범위를 좀 알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는 센서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센서가 여러 개 있고 이 센서들이 보내는 데이터를 게이트웨이라는 엄마 역할을 하는 장비가 수집을 해서 서버로 보냅니다. 근데 어떤 회사에서 이 센서에 대해서 NEP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이 게이트웨이나 다른 제품에도 NEP 혜택을, 의무 구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의무 구매를 받을 때 지자체나 어디선가 구매를 할 때 이 신기술이 적용된 NEP 제품이 필요하지 않고 그냥 예전 제품이 필요한데 이 NEP를 획득했다는 것만으로도 우선 구매, 다른 옛날 버전이 우선 구매가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맞아요. 제가 첫 번째 질문은 정확히 못 들었는데 혹시 인증률에 관한 부분이 물어보신 걸까요? 인증 비용이요. 인증 비용이요? NET 같은 경우는 신청하실 때 수수료가 20만 원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현장 심사 대상이 되시면 추가적으로 50만 원을 납부해 주셔야 됩니다. 신제품 인증 같은 경우는 최초 신청 시에는 수수료가 발생되지 않고 재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만 접수 시에 20만 원이 발생이 되고 재신청을 하신 경우에 현장 심사 대상이 되시면 50만 원을 추가적으로 납부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아마 센서를 적용한 어떤 게이트웨이가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이 되시는지에 대한 질문인데 이건 일단 심사를 통해서 실제로 인증받은 제품이 센서가 되실 수도 있고 게이트웨이가 되실 수가 있는데 아마 신청을 하실 때는 어떤 센서가 적용된 게이트웨이 제품으로 신청을 하셔야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센서만을 가지고는 공공기관에서 구매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세요. 센서만 받았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건가요? 사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사청 상품정보 시스템에 한번 등록을 해보시고 그래서 과연 센서별로 등록이 되시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공공기관의 수요가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센서보다는 아마 게이트웨이의 완제품인 분류명이 있어서 게이트웨이 제품을 공공기관에서 구매를 하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신청을 하실 때 어떤 제품의 어떤 범위까지도 정확하게 결정을 하셔서 신청을 해 주셔야 하고요. 다만 게이트웨이를 신청을 하셨는데 이게 핵심 기술이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센서다라고 하면 센서로만 한정이 돼서 나갑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의 구매가 판매나 이런 게 좀 어려우실 상황이 되실 수도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의무 구매에 대한 내용인데 앞서 발표 자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매 면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기능이 기존 거보다 좀 더 추가되다 보니까 비용이 상승을 해서 공공기관에서 어떤 구매 면제 사유로 잡아서 구매 면제를 요청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 해당 품목에 인증 신제품이 있으니까 구매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이건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 분 쪽에서 의사결정을 하셔서 구매 면제를 신청을 하셔서 뭔가 심의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구매가 이루어지실 수도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 모르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받을 텐데요. 맨 뒷부분, 네. 저 뒷부분, 네. 네. 아주 설명을 자세하게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쉽게 이해가 됐는데요. 고비 소리 중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6번째 공인 시험기관의 인증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신제품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특성을 나타내는 부분에 대한 시험을 하는 공인시험기관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조자가 자기가 이제 코라스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을 받았을 때
그 제조자의 그 공인 성적서일 경우에도 문제가 없는지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심사위원분들께서 좀 평가를 하시는 부분이기도 하신데요. 일단은 어떤 시험 규격이 없으신 경우에는 의뢰자 제시 규격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관련한 유사한 규격을 시험하고 있는 공인시험기관에 의뢰를 하시고 어떻게 보면 그런 시험 규격이나 시험 절차를 왜 이런 시험 절차를 사용하셨는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고요. 다만 이제 제조자가 직접 코라스 인정받은 시험기간까지 보유한 경우라면 어떻게 보면 코라스 인정 체계에 맞게끔 시험 성적서가 발급이 됐다는 게 만약 확인이 정확히 되신다고 하시면 인정이 가능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앞에 빨간색 옷 입으신 분. 네. 질문 듣겠습니다. 설명은 너무 잘 들었고요. 지금 NET에 보면 제외 대상이라는 게 있어요. 접수 날짜 이전에 상용화된 기술은 접수가 안 된다는 건데 그게 정확하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기술 인증이다 보니까 만약에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상용화가 됐다라고 하면 기술 단계를 넘어서 제품 단계로 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상용화 직전의 기술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상용화가 되셨다라고 하면 아까 제도 비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신제품으로 가셔도 되시고 상용화를 기점으로 안 되셨다면 신기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에 대한 시점은 접수 마감일 기준이세요. 그러니까 당사께서 지금 이제 23년도 1회차를 신청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제 접수 마감 날짜가 1월 9일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1월 9일 전까지는 상용화 실적이 없으셔야 됩니다. 판매 실적이 없으셔야 되시는 거죠. 네. 이렇게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되셨나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간에 계신 분. 네. 두 가지를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그 제품을 NEP 인증을 받을 때 모델이 2개인 경우가 있잖아요. 저희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장비를 만드는데 헤드가 6개짜리가 있고 12개짜리가 있는데 시험 성적서를 받을 때 예를 들어서 12개짜리로 받았으면 6개짜리 모델은 자연적으로 이게 같이 등록이 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모델을 2개를 NEP를 등록할 수 있는 건지 물어보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저희가 판매 증명을 할 때 뭐 수출 사실 증명원이나 뭐 다른 서류를 해도 상관이 없는지 하고, 그 다음에 판매 대수가 한 40대가 넘어가는데 그걸 전체 판매 대수를 다 증명서에다 첨부를 해야 되는지 그거 좀 묻고 싶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2가지 모델에 있다고 하시는 경우에 답변을 드리면, 먼저 신제품 인증을 신청하실 때는 어떤 핵심 기술이 동일하시면 하나의 제품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품명을 하나로 선정을 하시고 그럼 모델명을 또 기재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때 모델명을 2개로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첫 번째 소리는 잘 안 들렸었는데, 어떤 판매 증명에 관한 부분은 그 신청서에 작성한 신청 모델명에 대한 판매 실적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 외 다른 모델에 대한 판매 실적은 따로 제출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명확하게 신청하신 모델명에 관한 판매 실적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은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 NET 관련으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예, 아까 설명 중에 이제 특허만으로는 좀 어렵다고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족 기술을 저희가 뭐 에텔이라든 다른 기관으로부터 기술을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기술을 보완하려고 하는데, 이 같은 경우도 저희가 NET로 가능한 건지 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네, 다른 국가 연구기관에 대해서 기술 이전을 받으셨다면 일단은 원천 기술에 대해서 일단 권리는 확보하신 걸로 저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리를 확보하시고 이제 그 상용화가 가능할 수 있게 좀 고도화를 하셔야겠죠.
예를 들어서 시제품도 좀 이제 만드셔야 되시고, 그리고 정말 상용화가 가능할 수 있게 제조 설비도 좀 갖추셔야 되시고, 그리고 원천 기술뿐만 아니고 정말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 다른 요소 기술들이 아마 추가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그러면 원천 기술에 대한 권리는 어떻게 입증을 하실 거냐라고 했을 때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에트리에 대한 뭐 기술 이전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나요? 네, 다음 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순서대로 이렇게 쭉, 네. 일단 설명하신 거 정말 잘 들었고요. 신제품 인증 제도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비서류 관련해서 신기술을 증명하는 자료 한부가 이제 10가지 항목 중에서 이제 한 가지만 충족해도 되는 건지, 예를 들면 이제 연구개발 최종 보고서가 있으면 뭐 특허에 관련된 내용은 없어도 되는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신제품에 적용한 신기술이 이제 정부 출연 연구소로부터 이제 기술 출자 형태로 제공을 받는 건데, 이런 경우도 이제 별도의 특허권이 필요한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그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에는 하나만 제출을 하시면 일단 신청은 가능하신 상태로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심사를 위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인증 기준의 어떤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어떤 우수성, 차별성 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서류도 같이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부 출연기관이나 어떤 특허가 있는 게 있다고 하시면 사실 그 특허를 전용 실시권을 통해서 확보를 하시거나 아니면 양도를 받으셔서 그런 특허권을 좀 확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앞에 분 아까 네, NET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심사 후 기업이 의견 접수를 신청해서 조정심사가 열리게 될 경우에 조정심사에서는 진행된 프로세스에 이상이 있나 없나만 검토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분과위원회나 그 전문분과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기업의 입장에서 반박을 해서 그것도 다시 조정분과위원회에서 열릴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이제 신기술 인증에 대해서 아까 이해조정 심사를 거칠 때 아까 저희 박경환 대리가 좀 잘 말을 했듯이 저희도 탈락기관과 이해관계인에 대한 이해조정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만약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제 의견에 대한 반박은 이제 탈락기관에 해당되실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이해관계인 경쟁업체가 이 신청을 했을 때는 이제 예정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이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반박하는 형식으로 심사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제가 뒷부분 하고 바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그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그 현장 심사 받을 때 그 설비가 파일럿 규모의 설비일 때 현장 심사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꼭 양산 설비여야지 심사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 이제 두 번째 경우 그 인증받은 제품이 그 고분자 소재일 경우에는 그 고분자 소재를 이용한 최종 제품에도 이 인증 마크를 붙일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신기술에 대한 현장 심사이실 때 뭐 파일럿 장비도 사실 뭐 확인 가능하시겠죠. 그러신데 위원회가 판단했을 때는 정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에 대해서 좀 인증을 드려야 되다 보니까 사실 양산 설비로 준비하시는 게 더욱더 명확하게 상용화 가능성을 입증하실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위원회가 이런 기술에 대한 특성이라든가 정말 이 기술 산업에 대한 동향을 고려해서 파일럿도 볼 수 있다면 그것도 뭐 인정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이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그 제조 물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이제 신기술 인증도 기술 인증이긴 하지만 이제 심사 과정에서 기술에 대한 적용 예정 제품을 저희가 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게 물질이라면 사실은 그 물질로 그냥 그대로 가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서 물질을 뭐
물질이 첨가된 다른 제품이라면 이제 위원회가 신기술 적용 제품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고,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후 관리 절차가 남아 있으세요. 신기술 적용 제품 확인 심사를 통해서 이 인증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물질이냐 혹은 제품이냐를 명확하게 확인하신 다음에 확인서가 찍힌 제품에 대해서를 판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간에 저 뒷부분 한 번만 더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서 질문하신 분하고 연결되는 질문 같은데요. 보통 벤처 중소기업들이 설비 시설 투자들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신소재 같은 기술을 확보해서 이를 주로 이제 프로토타입이나 이런 것들을 대학의 랩이라든지 외주 가공 시설을 이용해서 샘플을 확보하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특허도 등록하고 신기술로 인증 대상이 된다 해서 했는데, 이런 설비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신기술 인증하는데 기술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회사의 규모라든지 그런 스케일, 생산 사업의 능력 이런 것까지 보는 건가요? 회사의 규모에 대해서는 사실 고려 대상은 아니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기술에 대해서 상용화를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생산 설비 구축 여부라든가 품질 관리는 명확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중소기업이라고 하셔서 꼭 생산 설비를 꼭 갖춰야 된다, 이건 사실 갖춰야 되시죠. 왜냐하면 상용화를 하셔야 되시잖아요. 만약에 갖추시지 못하셨다면 정말 OEM 방식의 제조 설비를 명확하게 위원회에게 제시를 하시고요, 위원회가 수용할 수 있다면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는 겁니다. 네, 여기 앞에 계신 분, 네,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저희가 마이크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분, 네. 예, 일단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제가 이해한 부분은 판매 실적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NET, NEP로 구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맞는지 먼저 한번 질문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정말 신기술은 기존에 없던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공공기관에서 없는 제품을 구매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득이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원을 좀 해주시는 건지, 그러니까 기존 제품의 20%를 의무화한다는 건 기존에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 20%를 구매하는 건 가능하지만 여태 없지만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제품인데 공공기관들이 상당히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없는 아이템을 이게 필요하다고 사는 경우는 그렇게 없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어필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신기술 신제품 구분은 판매 시적으로 구분하시는 게 명확하실 것 같고요. 다만 신제품 같은 경우는 판매가 되셔도 실제로 납품까지 완료돼서 사용자가 사용을 해야 실용화가 완료됐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꼭 납품까지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정말 기존에 없는 시스템인데 공공기관에서 만약 어떤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공공기관이 있다고 하시면 인증을 받고 나셔서 국가기술표준원을 통해서 어떤 제품을 추천을 하시는 경로가 있으세요. 그럼 국가기술표준원을 통해서 실제 인증 제품을 구매해달라는 요청서를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제품이라고 하신다면 공공기관이나 어떤 기타 다른 인증제도에서 시제품 구매나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개별적으로 약간 기관이나 어떤 다른 부처별 사업을 좀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인증 제품 유효기간 안에 있으시면 저희가 그런 요청들이 많이 오면 주기적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이렇게 좀 대면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께서 직접 궁금증을 좀 들고 오셨는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한 분만 더 듣고 지금,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OD나 EDCF 같이
그 공적 개발 원조 사업에 자재 들어가는 부분이나 제품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조달 문제에 있어서 NET, NEP가 반영될 수 있는지 말씀 올립니다. 네, ODA 사업에 대해서 사실 원하시는 그 부처에 아마 사업이 확인이 되실 거세요. 저희가 인증의 혜택이 사실은 여러 인센티브가 있지만 저희도 그 해당 사업에서 인증 제도를 좀 우대하시는지를 먼저 좀 판단을 해주시고, 그게 만약에 우대가 필요하고 정말 꼭 필요로 한다면 저희 인증을 받으셔가지고 가점도 받으시고 인센티브도 받으시고 하신다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현장 질문은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사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지금 송출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유튜브는 질문을 안 받을까 했더니 유튜브에서 지금 질문이 좀 많아가지고 저희가 좀 몇 가지 질문을 좀, 답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청월님께서 신제품 인증 제외 대상 중에 식품의약품 및 의료기기로 되어 있는데 체외 진단 의료기기도 포함인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네. 아마 그 체외 진단 의료기기를 아마 판매를 하신다고 하시면 사전에 아마 의료기기 제조 인증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때 이제 등급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보통은 3등급, 4등급이면 실제 몸에 뭔가 투입이 되고 뭐 메스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 외의 경우에는 보통 1등급, 2등급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실제 의료기기 제조 인증을 한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신철민님의 질문인데요. 해외 제품 또는 기술 대비 성능 및 물성은 동등 이상이지만 원가 절감이 우수한 기술이나 제품도 해당되나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해당 기술도 신청이 가능하시죠. 다만 저희가 이제 1차 심사, 서류 면접 심사 과정에서 기술성뿐만 아니라 경제성 그리고 사업성도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위원회가 수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저희가 온라인에서 질문을 받았는데, 소프트 기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신제품 인증 시 경쟁사 제품과 자사 제품에 대한 비교 성적서를 요구하는데 이것은 법규상 불가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비교 시험이 어려우신 경우라고 하시면 사실 자사 신청하신 제품은 공인시험 성적서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비교군에 대해서는 어떤 조달청 규격서나 아니면 신청지 경쟁사 제품에 대한 카탈로그 등을 통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정말 열띤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모든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아직 궁금증이 풀리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가 추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으로 별도로 문의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제도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답변 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면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